그래서 삼성과 현대가 사실 오랜 경쟁 관계지만 어제 그 3대 경영자들이 손을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혁 교수님, 어떤 건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몇 대 기업을 꼽으라면 꼽힐 수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만나서 네. 차세대 어떤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일단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들과 어떤 경쟁 구도를 생각을 했고 누가 뭐 하면은 우리도 그거 따라서 하자 이렇게 서로 이제 이랬던 분위기로 알고 있었던 총수들이 이제 만난 건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대차 그룹, 삼성전자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에요. 근데 둘이 만나서 그냥 각자 잘해보자 이렇게 그냥 뻔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전기차를 한번 만들어보자. 솔직히 지금은 자동차에 대해서 이걸 자동차 업계를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전기전자업 쪽으로 보는 게 맞느냐라는 지금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요즘에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많죠. 예전에는 자동차 그러면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고 이렇게 쭉 동력으로 가는 휘발유를 넣건 외부 가스를 넣건 간에 동력으로 가는 어떤 기기로 알았다면 이제는 워낙 스마트한 전자제품 심지어는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는 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다 그 모든 거에 전자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스마트폰의 전 세계적인 강자인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는 뭐 많이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그룹인 현대차가 같이 손을 잡고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전기차랑 이런 것들이 배터리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많은 용량을 얼마나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자주 충전하지 않아도 얼마나 센 힘으로 시속 몇 킬로까지 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배터리의 성능이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차세대 배터리 분야를 같이 좀 해보자. 결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런 산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우리 중국 마오타이주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맞아요. 주가 289조였잖아요. 넘어섰다 했잖아요. 그게 중국의 시장 성장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의 위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야기했듯이 선도형 경제로 이제 위기를 한번 빨리빨리 극복하자라고 했듯이 삼성이 사실은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고 자동차 산업에 아시겠지만 좀 진출했다가 실패 아닌 실패를 했죠. 그리고 현대차는 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 다시 진출했다가 다시 좀 실패했고 그래서 두 기업이 이제는 적이 아니다. 그래서 협업, 선도해가지고요.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 격차가 상당히 또 빠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저희가 예전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로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절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넘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중국이 넘어가는 분야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 기업 간을 넘어서 국가 간의 미래 명운이다. 그래서 두 기업이 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삼성과 현대가 이제 경쟁을 하면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기아차나 현대차가 쓰고 있는 그 전기차의 배터리에는 SK그룹과 LG 걸 쓰지 삼성 거는 아직은 안 쓴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관계를 넘어서는 시도가 어제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사진과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천안에서의 만남은 영상과 사진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린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삼성과 현대 그 3대째 이어지는 친분과 경쟁 관계 참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행 회장 시대부터 그만 솔직히 미군정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그런 어떤 삼성과 현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이재용, 정의선이라는 두 사람이 생겼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68년생이고 정의선 부회장은 70년생이고 학교는 달랐지만 둘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정의선 부회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은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그 경영학을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한때 옥고를 치를 때 정의선 부회장이 말하자면 가서 면회를 가기도 했던 그런 친분이고 올 초에 있었던 상공회의소 신년대담에서도 같이 나란히 앉고 이런 부분인데 이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삼성이 말하자면 자동차 시장에 개입하면서 두 회사가 조금 멀어졌어요. 90년대 삼성차가 시작됐을 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주 독특하게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삼성 공장을 방문했다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했습니다만 그동안에 LG와 SK를 해왔던 것을 전혀 말하자면 직접 개입이 없는 연관이 없는 말하자면 삼성 SDS에 갔다라고 해서 저 공장이 지금 이제 전고체 전지라 그래서 음극양극을 과거에는 액체로 했는데 이제는 말하자면 고체로 함으로써 800kg 이상 한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은 800km까지 달릴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성능이 뛰어난 어떤 새로운 차세대 말하자면 배터리 네. 사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정부 회장이 직접 가서 개발 현황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진척이 됐는가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크고 이미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를 개발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전기차를 눈에 보게 네. 띄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 그러면 미래의 어떤 그야말로 단순히 자동차의 개념을 뛰어넘는 실제적으로 뭐 자동차 자체가 컴퓨터인 시대가 됐으니까요. 네. 핸드폰과 말하자면 배터리와 자동차가 결합되는 그런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네. 기대를 갖는 거죠.